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4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고마. 네, 벌써 연말입니다. 오늘 방송 찍고 있는 게 12월 23일인데 벌써 연말이에요. 연말하면 임동준 팀장님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한 근 2년 동안 사실 이 시기에 휴가를 가서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출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휴가가 남았는데 지금 못 가가지고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연말하면 휴가가 떠오릅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휴가가 떠오른다. 뭐 그렇게 이해될까요? 네, 눈물 날 것 같아. 네. 일이 많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요, 민얼련. 할 게 많아서 바쁜데, 임동준 팀장님은 휴가가 생각난다고 하셨고, 저는 연말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연말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고, 또 못 보던 지인분들이랑은 그래도 이제 명분이 생기잖아요. 송년회다 막년회다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도 풀고, 연말을 좀 항상 그렇게 보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여서 제가 근데 만나긴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과 그 온라인 화상 채팅 줌으로 다 같이 크리스마스 푸드를 들고 만나기로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이제 실제로 만나지 않고 좀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이제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거를 언론에서 굉장히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고 또 지난 한 주 동안은 1,000명이 꾸준하게 넘으면서 더더욱 그런 방역 수칙을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또 막상 TV를 트니까 최근에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서요. 연말 시상식이요. 네, 다들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SBS가 연예대상을 진행했고요. 네, 봤습니다. 저는 우연히 채널 돌리다 봤어요. 김종국 씨가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가요대축제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가요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SBS가 연예대상을 하기 하루 전이었죠. 네. 그래서 연말 시상식이 물론 방송사가 늘 해마다 해오는 것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 지금 시기는 재확산이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일일 확진자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1,000명이 넘게 지금 나오고 있는 3단계를 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시기인데 사실 연일 확진자 최다 이런 게 늘 뉴스를 보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시기에 같은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보도에서는 연일 확진자 최다라고 하는데 다른 채널 하나만 딱 옮기거나 시간대만 조금 지나면은 시상식을 연말 시상식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이런 시상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말이 연말 시상식이 지상파 3사에서 하는 건데 각자 뭘 하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연예대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름은 가요대축제라든지 가요대상이라든지 이름이 다르긴 합니다만 가요대상을 진행을 하고요. 또 연기대상이 있어요. 그럼 지상파 3사만 하더라도 총 9번의 그렇죠. 시상식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미 시상식을 KBS랑 SBS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SBS 연예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노라면 솔직히 좀 기가 막혔거든요. 특히 좀 눈에 띄었던 장면이 SBS가 올해에 마치 코로나19를 의식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듯이 했던 게 각 연예인들마다 마스크를 꼈는데 마스크에 얼굴이 그려진 마스크를 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스크를 안 낀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또 눈에 띄었던 게 상패를 전달하는 거를 무슨 배우 이광수 씨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광수 씨가 팔이 기니까 이광수 씨 팔보다 더 길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늘어나라 광수팔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긴 막대기에 상패를 이렇게 얹어서 주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답니다라고 보여주는 듯한 그런 것들을 시상식에서 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솔직히 보면서 몇몇 장면들만 저는 클립으로 봤는데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이유가 출연자들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앉아 있는 걸 보면은 보통 시상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이나 혹은 재작년이나 해마다 해왔던 시상식들을 기억해 보면은
프로그램별로 출연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잖아요. 네,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모여서 앉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따닥따닥 붙여서 앉거든요. 절대 2m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를 끼면 뭐합니까? 이미 그렇게 다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도 그래 뭐 2m 거리두기 안 지켰는데 마스크 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그래 그것까지는 뭐 참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장면이 뭐냐면 이 상을 받는 수상자들이 나와서 상을 전달받는 거는 원격으로 뭐 이렇게 길게 막대기로 전달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수상 소감을 밝히잖아요. 네. 근데 수상 소감을 뭐 그냥 목소리로 밝힐 수 없으니까 마이크를 이용하는데 네. 스탠딩 마이크가 이렇게 쭉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장면은 아마 신인상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신인상을 여러 명이 받으니까 동시에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할 때는 다 마스크를 벗습니다. 맞아요.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를 다 공유를 해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 저도 정말 깜짝 놀랐던 장면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는 뭐 확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아직 그 확진 판정을 안 받았을 상태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죠. 정말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 마이크 하나로 모두가 다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 이 시상식이라는 존재 자체가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가장 간단한 게 레드카펫 행사가 있겠죠. 네. 레드카펫 행사를 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행사장은 바뀌지 않잖아요. 네. 카페트가 이렇게 쭉 깔려 있고 그리고 진행자 한 명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고 근데 그 진행자가 인터뷰하는 그 장소가 사람이 다 바뀌는 게 아니고 뭐 그대로잖아요. 마이크도 그대로고 네. 장소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중에 확진자가 한 명이 있다라고 거쳐갔다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를 다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레드카펫 행사 자체도 그렇고 상패를 아까 전달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방역 수칙을 모두 다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확산이 될 우려가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은 행사인데 네. 이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일단 문제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저 공감을 하는 게 저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그거 좀 봤거든요. 봤는데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 보자마자 코로나 시국에 연말 시상식을 해? 이게 1차로 들었던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 뭐 약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연말 시상식 뭐 매번 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방역수칙 제대로 지키면서 하려나? 이러고 좀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침 제가 틀었을 때 그 자막의 하단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뭐 이렇게 뜨길래 근데 봤더니 일단 MC 3명이었어요. 그 신동엽, 이승기, 차은우 이렇게 세 분이서 진행을 했는데 세 분이 같이 서 있거든요. 뭐 칸막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칸막이도 없고 따닥따닥 붙어서 마이크 이렇게 그분들은 마이크를 개인당 쓰긴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저는 또 놀랐던 게 한 명이 수상을 하러 올라오면은 신인상도 얘기하셨는데 뭐 팀으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팀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런닝맨이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팀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다들 마스크를 벗고 같이 있는 장면 자체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보기에는 좀 굉장히 불편한 장면들이었다. 좀 요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사례를 SBS 연예 대상으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코로나19가 그 연예 대상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게 방송국을 피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19를 뭐 방송국이니까 피해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국 노동자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것도 보도로 좀 봤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단순히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예계에서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KBS 가요대 축제가 12월 18일 날 열렸는데 네네. 17일 날에 남성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 멤버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팀이 갔던 그 미용실을 같이 사용한 다른 아이돌 그룹들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이 아이돌 그룹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 이전에도 여성 아이돌 가수 한 명이 코로나19가 확진이 됐는데 네. 본인이 확진이 된 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 아이돌 그룹 멤버들과 모임을 가졌다가 이 모임에 갔던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또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그렇죠. 검사를 받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최근 MBC인데 MBC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예능 프로그램 6개가 다 멈췄습니다. 아예. 네. 이런 상황인데 시상식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특히 단순한 뭐 방식도 아니고 SBS 같은 방식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현장에 오는 그렇죠. 굉장히 다수의 연예인이 오는 그리고 스태프들도 오는
그런 방식으로 시상식을 진행한다라는 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저 이거 그냥 근본적인 궁금함인데 지금 5인 이상도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 나라에서. 근데 방송국은 예외예요? 모여도 되는 거예요? 그 예외 사항에 정확히 보면은 공적 목적의 방송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시상식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상식은 공적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방역수 측에 예외를 둔 공적 목적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대한 사항을 보도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렇죠. 뭐 필요한 상황에 방송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필요한 방송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방송은 예외로 둔다. 공적 목적이 있는 방송은 예외로 둔다라는 건데 그럼 시상식이 과연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예외 사항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네네. 과연 이게 정말 공적 목적으로 반드시 해야 그쵸. 하는 방송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인 거죠. 왜냐면 최근에 이게 지금 12월 18일, 19일 시상식을 진행한 건데 지금 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최근에 그렇게 방역수칙 그게 내려와가지고 해도 되는 거 맞아? 이런 근본적인 궁금함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봤던 거고요. 근데 이게 연말이라고 시상식을 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모든 나라가 연말에는 꼭 시상식을 하잖아요. 뭐 독특하게 몇 가지 영화제만 제외하고 대부분 연말에 시상식을 많이 진행하는데 그럼 지금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려고 네. 미국 방송계의 주요 시상식인 에미상을 좀 예시로 들고 네. 싶은데 에미상도 올해 9월에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다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후보들이 일단 현장에 안 옵니다. 집에서 다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집에서 그래서 실제로 몇몇 후보 같은 경우는 잠옷 차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집에서도 뭐 턱시도를 입고 나오기도 하고 네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현장에 모여서 확산이나 전파의 우려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뭐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후보 이 수상자 이름이 담긴 봉투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 코로나19 프로그램에서 사실 눈에 띄었던 거는 코로나19를 약간 그 풍자하는 듯한 장면들도 몇 개 나오고 이랬는데 네. 이런 게 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어쨌거나 에미상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노력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방송사들이 이 정도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정도 수준으로 코로나19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는 SBS가 그 마스크 끼고 그 막대기를 든 그 장면을 보면은 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노벨상 얘기도 하나 봤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노벨상 같은 경우도 올해 온라인으로 아예 시상식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실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본인의 단체 그 앞들에서 상패를 들고 수상 소감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저희가 예시를 든 게 이제 같은 방송계의 시상식인 에미상을 예시를 들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상식인 노벨상을 예시를 든 거잖아요.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해외 시상식들은 코로나19가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 이거에 정말 최소한의 행사로 감염을 막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방송사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수상자분들 굉장히 축하합니다만 과연 시상식을 이런 방식으로 이 시국에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지 정말 큰 의문이 계속해서 드는데요. 또 하나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노벨상이야 최근에 한 거라고 하더라도 에미상 같은 경우 9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분명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상식을 진행한다라는 거 예고든 홍보든 아니면 이미 했던 시상식이든 보고 분명 우리나라 방송국도 알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시상식 형태를 이전에 했던 형태를 그냥 동일하게 진행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 솔직히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저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게을러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대로 준비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가능성은 게을러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인데 광고 수익이 있겠죠. 연말 시상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년이나 재작년 생각해보면 초대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또 시상식이라는 건 누가 상을 받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네. 본방으로 봐야죠, 무조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채널이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면 뭐가 추가적으로 연계돼서 올라가냐면 광고료가 올라갑니다. 그럼 시상식 땐 광고료가 또 달라요? 그렇죠. 광고료가 물론 광고 편성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는 거지만 프로그램에 묶어서 편성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편성 방법들이 각자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광고료가 단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SBS 미디어랩인 이 자회사 SBS MNC 같은 경우에 광고료를 월간 이 책자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든요. 네네. 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올해 12월호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SBS가 일단 연말 시상식을 광고의 하나 포인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SBS 시상식이 다른 타사의 시상식보다 시청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광고에 투자를 하라.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우리 시상식에 광고 넣어라. 그렇죠. 우리가 타사보다 시청률이 높으니까 우리한테 광고를 넣으면 효과가 더 클 거다라는 식으로 이미 이 시상식을 광고 수익을 얻는 데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광고 단가표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광고 단가표를 살펴봤어요. 네. 일단 저희가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SBS 연예대상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올해 연예대상 1부에 15초 광고입니다. 네. 15초 광고의 단가가 1,350만 원이었어요. 근데 2부는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 대상 수상자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상들이 몰려 중요한 상들이 2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2부 광고 단가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초에 1,350만 원, 1,500만 원씩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상식 그 중간에 있는 광고들, 그 전에 끝나고 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광고들이 15초에 다 1,350만 원, 1,500만 원씩 받고 하고 있는 광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광고들이 이렇게 높은 단가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사들 입장에서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건 해외에서 시상식을 어떻게 하고 있건 광고 단가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없애면 이미 계약을 했던 광고들한테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광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시상식의 개최 유무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처 몰랐어요. 1,300에서 1,500만 원.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그 시간에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동준 팀장님 말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고 혹은 게을러서가 있겠고 하는데, 결국은 좀 광고비, 돈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또 제발 소규모 모임도 갖지 말라고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심하자라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이거를 언론 매체인 방송국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방송국이 흐리고 있다. 지금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상식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민분들이 굉장히 냉랭한 시선으로 시상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적재의 너 없이도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적재 좋죠. 네, 이 노래 가사 네가 없으면 굉장히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8월 달에 신문들의 광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광화문 집회 광고. 네네. 그러니까 광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광고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였고 거기서 대규모 확산이 시작됐다라는 게, 영향을 줬다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광고뿐만 아니라 시상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지점들인데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현장에 모이는 행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라는 게 해외에서 이미 검증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 시상식 자체가 한 해 정도 없어도 큰 문제가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나서서 행사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방송사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느끼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특히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병상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특히 경제적 타격을 입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시민들도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의료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가 재난위기 극복에 사실 앞장서서 같이 나가야 할 방송사들이 그러니까요. 이런 위험한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특히 SBS 연예대상 같은 방식은 더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은 시상식들이 있는데 그 남은 시상식들도 최대한 이런 식의 대면 행사를 다 줄이고 확산 우려가 있는 지점들을 다 줄이고 그리고 저는 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부한테 막 과감하게 결단해라. 3단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부의 과감한 결단뿐만 아니라 방송사들도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담이지만 저는 공영방송 KBS가 시상식을 강행하면서 더더욱 좀 문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에는 지금 아마도 이제 연말 동안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시상식에 대해서 지상파 3사 시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금요일도 임동준 팀장님과 함께 돌아옵니다. 알아줘 뉴플리 시간이기 때문에 임동준 팀장님과 금요일에는 그래도 좋은 보도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미디어 탈곡기로 놀러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왜 했냐면 렌즈를 무렸어요. 아직 안 켰으니까. 켰어요? 오, 다행이다. 나댔다. 이건 100% 나가겠네. 이거 안 나가면은 편집자가 지금 이거는 본인 것만 편집한다. 저 혹시 머리가 좀 이상한가요? 제 머리를 안 보고 지금 올라와서 괜찮아요.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 가지마가 너무 웃기다. 이상한데. 이상한데.